한국어를 학습할 때 이유와 원인, 그리고 결과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나 글을 통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설명할 때 그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이해를 높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국어에는 이러한 이유와 원인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문법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 문법 표현들은 상황에 따라 그 강조점이나 뉘앙스, 그리고 사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어에서 이유와 원인, 그리고 결과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논리적인 의사소통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유와 결과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상대방이 말하는 상황이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들은 상황과 맥락, 감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표현을 정확히 구사하면 학습자의 한국어 실력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유와 결과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원인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들은 화자의 감정과 상황을 보다 섬세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뉘앙스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유와 결과를 설명하는 표현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유와 결과를 말하고 듣기 때문에 이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자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자연스럽고 유창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국어에서 기 때문에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유나 원인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나타낼 수 있어 폭넓게 활용되며 특히 문어체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뉴스나 공식적인 글, 발표 등 격식 있는 상황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기 때문에는 주로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결과나 상황이 뒤에 이어질 때 사용됩니다. 문어체와 구어체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격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더욱 적절합니다.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동사와 형용사의 기본형에 기 때문에를 붙이는 형태입니다. 또한 명사와 결합할 때는 이기 때문에의 형태로 쓰입니다. 이 표현은 다음의 표와 같이 시제에 제약이 없어 과거, 현재, 미래 시제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사인 공부하다를 사용하면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시험을 잘 봤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다가 이유가 되고 시험을 잘 보다가 결과가 됩니다. 형용사인 바쁘다를 활용하면 오늘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친구를 만날 수 없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행동이 불가능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시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곤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하면 어제 많이 걸었기 때문에 오늘은 피곤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원인, 즉 많이 걸은 행동이 현재의 결과인 피로를 가져왔음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재미있다라는 형용사를 과거 시제로 사용하면 영화가 재미있었기 때문에 2번 봤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과거의 원인인 영화의 재미가 결과적으로 2번 보게 만든 상황을 설명합니다. 기 때문에는 강조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표현과 결합하여 문장의 논리적 흐름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강조를 위한 접속어인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와 함께 사용하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더욱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좋기 때문에 공원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라고 하면
날씨가 좋은 이유로 사람들이 공원에 몰렸고 그 결과 주차 공간이 부족해졌음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형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하면 부정적인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행을 갈 수 없어요. 라는 문장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원인이 여행을 가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형과 결합하면 앞으로 발생할 원인을 설명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산을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 비가 올 것이라는 미래의 원인이 우산을 챙겨야 하는 결과로 이어짐을 나타냅니다. 느라고는 어떤 행동이나 상황 때문에 다른 행동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를 때 자주 쓰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행동에 집중하거나 노력하느라 다른 행동을 하지 못했거나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됩니다. 느라고는 형용사나 명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과거형이나 미래형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형 동사와만 결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할 점으로 느라고는 과거형과 같이 쓰지 않으며 주어가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준비하다라는 표현에서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시험 준비가 원인이 되어 잠을 자지 못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음을 설명합니다. 또 다른 예로 전화하다를 사용하면 친구와 전화하느라고 밥을 먹는 것을 깜빡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구와 통화하는 행동이 밥을 먹는 것을 잊어버린 결과로 이어진 상황을 나타냅니다. 느라고는 일상 속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며 행동의 집중으로 인해 다른 행동을 방해하거나 부정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하느라고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어요처럼 운전하다라는 행동 때문에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거나 집을 청소하느라고 약속에 늦었어요처럼 청소하는 행동이 약속에 늦게 된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느라고는 어떤 행동의 원인으로 인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때, 특히 부정적 상황을 표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 때문에와 느라고는 모두 이유와 원인을 설명하는 표현이지만 그 사용 방식과 의미에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기 때문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왔기 때문에 늦었어요라는 문장은 비가 온 것이 늦은 이유임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느라고는 어떤 행동에 집중하거나 노력하느라 다른 행동을 하지 못했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을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하느라고 늦었어요라고 하면 운전하다라는 행동이 다른 일을 방해한 원인이 되었음을 나타내며 여기에는 부정적인 상황이 뒤따릅니다. 즉, 기 때문에는 단순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반면 느라고는 특정 행동에 집중한 결과로 인해 다른 행동에 제한이 생기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음을 강조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서는 주로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앞에 오는 행동이나 상황이 뒤에 이어지는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됨을 나타냅니다. 이 표현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문어체와 구어체에서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어 대화에서 매우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문법적으로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어서가 결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서가 과거 시제 표현인 ot과 함께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다라는 동사를 활용하면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워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가 오다가 원인이 되어 길이 미끄럽다라는 결과가 발생했음을 자연스럽게 나타냅니다. 또 다른 예로 형용사인 피곤하다를 사용할 경우 피곤해서 일찍 잤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피곤하다라는 상태가 원인이 되어 일찍 자다라는 결과가 생겼음을 설명합니다.
니까, 으니까는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되며 주로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다른 이유 표현과 달리 뒤 문장에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의 결합해 사용합니다. 형태에 따라 어간이 받침이 있으면 으니까, 받침이 없으면 니까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형용사인 춥다를 활용하면 날씨가 추우니까 나가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춥다는 주관적인 이유가 되며 그에 따른 명령인 나가지 마세요가 이어집니다. 또 다른 예로 형용사 바쁘다를 사용하면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바쁘다라는 이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제안이나 청유의 의미가 전달됩니다. 어서 그런지와 기 때문인지는 원인을 확실하게 단정하지 못할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주로 추측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는 어떤 상황이나 결과가 특정 원인 때문일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 원인이 확실하지 않을 때 쓰입니다. 어서 그런지는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결합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피곤하네요 라는 문장에서 날씨가 덥다는 원인이 추측의 형태로 제시되며 그 결과로 피곤하다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 표현은 말하는 사람이 원인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반면 기 때문인지는 동사나 형용사의 기본형에 결합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이 바쁘기 때문인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라는 문장은 일이 바쁘다는 상황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원인을 보다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부족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는 바람에는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주로 동사와 결합해서 쓰이며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예기치 못하게 다른 부정적 상황을 초래했음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장 구조는 동사 기본형 더하기 는 바람에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늦었어요 라는 문장은 차가 고장났다는 예상치 못한 원인이 발생하면서 늦었다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음을 설명합니다. 또 다른 예로, 비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옷이 다 젖었어요 라는 문장은 비가 갑자기 오다라는 돌발적인 원인이 옷이 젖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음을 나타냅니다. 이유와 결과 표현은 한국어를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구사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학습자들이 잘 익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